네, 이번 차시는 제2장 유통정보화 기술 및 시스템 내용이에요. 한 장을 모두 마칠 겁니다. 최근에 출제 기준이 많이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코드라든지 포스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축소가 된 듯 싶어요. 자, 1절 바코드 포스 구축 및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코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 막대, 그 다음에 빈 공간 스페이스 바라고 하는데요. 검은 막대 스페이스,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바코드는 다양한 폴을 가진 검은 막대와 스페이스, 흰 막대의 배열 패턴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부호 또는 부호 체계이다. 숫자나 문자를 나타내는 검은 막대고요. 흰 막대를 특정하게 배열하여 0과 1로 바꾸어서 이들을 조합하여 정보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4번 내용 보시면 정보를 바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바코드 심볼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 심볼의 구조는 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바코드 심볼로지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같은 데이터라도 심벌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적절한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바코드 심벌의 구조는 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바코드를 여러분 교재뿐만 아니라 제품, 상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13자리 바코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이해하시고 이걸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스인데요. 이 포스가 바코드를 이제 찍죠. 그렇다면 이런 바코드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데이터 입력이 간소화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입력 시 에러율이 감소돼요. 수동 작업으로 했던 것을 기계화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 자료 처리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다. 네 번째, 다양한 프린터의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프린팅 기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고 이해해 주세요. 바코드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에는 스캐너, 디코더, 그다음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광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코드에 빛을 쏩니다. 그러니까 바와 스페이스, 그러니까 검은 거 공간이죠. 검은 막대, 흰 막대, 공간이죠. 하얀색. 바와 스페이스를 스쳐가면서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캐너는 반사된 빛을 검출하여 전기적 신호로 번역되어서 이진법이죠. 이진수법. 0과 1로 바꿔집니다. 이는 다시 문자와 숫자로 해석되어지고요. 이는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해석하는 걸 디코더라고 하는데, 디코더에 의해 컴퓨터가 바코드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뒤에 호스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유통회사 2급 좀 됐죠. 그 전에는 바코드 문제, 포스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바코드하고 포스 어떤 문제 나왔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킹의 유형. 마킹인데요.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소스 마킹은 제조업체 및 수출업자가 상품의 생산 및 포장 단계에서 바코드를 포장지나 용기에 일괄적으로 인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스 마킹은 주로 가공식품, 잡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인스토어 마킹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쇄되는 바코드 체계 및 형태도 국제적인 규격에 근거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바코드로 인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품이라든지 보세요. 음료라든지 과자 등등 식품 거의 13자리일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체계에 맞게 인쇄를 해야 합니다. 인스토어, 말 그대로
점포 안에서, 그 인스토어잖아요. 점포 안에서 마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매 점포에서 청과 생선, 야채, 전국 등을 포장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라벨러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코드 라벨을 출력하고 이 라벨을 일일이 사람이 직접 상품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아마 큰 마트라든지 뭐 동네 식자재 마트 가면 야채 코너에서 이렇게 물건을 소분하잖아요. 물건이 이상한데 식품, 농산물 소분해가지고 포장한 다음에 라벨링 해가지고 가격을 딱 붙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스토어 마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마킹은 하나의 상품에 고유 식별 번호가 붙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 상품은 동일 번호로 식별되지만 이 소스 마킹이 안 된 제품, 인스토어 마킹이 된 제품은 동일 품목이라도 소매 업체에 따라서 각각 번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각각 자체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바코드는 주로 어디에 활용하느냐? 활용하는데 유통관리, 특히 유통, 뭐 식당도 포함되겠죠. 예. 거래 시점 발생하는 그 판매, 주문, 수금, 자 이런 것들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모든 판매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재 및 창고 관리, 물류조, 그다음에 매장 관리, 또 근태 관리, 출퇴근, 급여 자료 산출, 자 여기까지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활용할 수가 있고요. 출하 선적 관리, 이 제품은 어디에 가는지 목적지 또는 수량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바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바코드가 갈수록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체 기술인 무선 식별법이 있습니다. 그 RFID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다른 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예요. 우리말로 하면 판매 시점 정보 관리. 판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예전에 이거 갖다가 생산 시점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어요. 생산. 지금 우리는 판매 시점이잖아요. 근데 생산 시점 정보 관리라고. 그러면 이건 맞습니까? 이건 당연히 틀리겠죠. 얘가 판매예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가끔 이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점의 정보 관리? 그래서 앞에는 안 보게 돼요. 판매인지 생산인지. 이게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진짜 사실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영어, 약자 등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뭐 ERP도 나오겠고요. 뭐 SCM도 나오겠고요. 그래서 포스에서는 잘 나오는 게 포스의 구성 기기. 그래서 간략하게 포스는 판매 시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뭐 대형마트, 뭐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포스 가격 딱 찍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호스트. 그래서 호스트에서 관리하면서 물류센터가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 서울의 무슨 당산역, 영등포 지점, 주문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포스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구성 기기. 첫 번째 1번. 터미널, 포스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스캐너, 컨트롤이죠. 스토어 컨트롤러. 이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죠. 예. 터미널은 매장의 계산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금정 등록기 기능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다. 포스 터미널은 독립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출시가 되고 있죠. 스캐너.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정 스캐너는 장치에 붙어 있는 거고요. 핸디 스캐너는 이제 핸디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창고에 재고 관리할 때, 슈퍼에서 제품 관리할 때 핸디 스캐너도 많이 사용하죠. 특히 물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고 관리. 세 번째, 스토어 컨트롤러, 메인 서버라고 합니다. 매장의 호스트 컴퓨터로 대용량 PC나 미니 컴퓨터가 사용되며 여기에 상품 마스터 파일이 있어서 상품명, 구입처, 가격, 구입 가격, 구입 일자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메인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포스 시스템은 매장 관리, 상품 관리, 고객 관리, 종업원 관리, 그리고 정보의 집중 관리, 상품 관리부터 물론 상품 데이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에 포스 데이터 분류. 상품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그리고 점포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 사실 이건 용어 문제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었는가에 관한 금액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가에 대한 단품 자료로 구분해서 수집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상품 데이터, 고객 데이터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고객인가에 대한 계층 자료와 고객 개개인의 구매 실적 및 구매 성향 등에 관한 개인 자료로 구분하여 수정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점포 데이터와 그러니까 스토어 데이터예요. 점포 데이터, 패널 데이터. 특정 점포에서 팔린 품목, 수량, 가격, 그리고 판매 시점의 판촉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점포 데이터라고 하죠. 패널 데이터, 각 가정 단위로 구매한 품목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는 연월일 시간대별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죠. 시간대별. 그 다음에 상품 코드별,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그 다음에 고객별 데이터, 5번에 상권 점포, 상품 속성, 매장, 매체 판촉 연출 등. 그 다음에 곤돌라별. 곤돌라는 진열대예요. 선반, 진열하는 거. 그리고 담당자별, 담당자별 데이터, 매입, 물류, 판매, 체크 담당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포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상품 정보 관리가 가능하고요. 인력 관리가 가능하고요. 재고 관리, 자동 발주 가능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고객 관리 다 됩니다. 그래서 포스 정보를 활용한 상품 정보 관리, 저 표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구성 계획, 구색 계획, 진열 관리, 발주 재고 관리, 판촉 계획. 전부 다 포스 정보를 활용해서 가능한 그런 관리 사항들이에요. 특히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바스켓 애널리시스. 장바구니 분석이 뭐냐면 장바구니에 담긴 그 상품들을 보고 여기서 연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어떠한 걸 구매했는지 연관성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 나중에 나옵니다. 장바구니 분석. 데이터 관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리고 포스를 통해서 ABC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요? 잘 팔린 상품, 팔리지 않은 상품들을 데이터 나중에 출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10대 상품, 그러면 분석하겠죠. 몇 년, 몇 월, 또 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포스 정산하면 돼요. 정산하면 팔린 거 나옵니다. 담배, 필립 모리스, 무슨 전자담배, 우유, 바나나 우유, 맥주 500ml 등등. 생수 500ml. 그래서 잘 팔리고 안 팔린 것들을 ABC 분석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죠. 여러분, ABC 분석은 뭡니까, 여러분? 재고 관리에서도 나왔지만, 파레토 법칙을 이용해서 20-80 법칙이죠. 매출은 많고
품목수는 적은 것도 있죠. 그래서 상위 20%가 80% 매출을 달성한다는 그런 용어. 그 다음에 ABC와 또 연관지어서 알아야 될 게 롱테일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법칙. 롱테일 현상은 파레토 법칙을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꼬리처럼 긴 부분을 형성하는 80%의 부분을 일컬어요. 파레토 법칙에 의한 80-20의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발생 확률 혹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무시된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적용하면 롱테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절 자 바코드 포스 구축 및 효과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기출문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2절 EDI QR 구축 및 효과. 이제 EDI하고 QR인데요. 전자문서 교환이에요. 제 2절 EDI QR 자, EDI는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물류, 유통 관련해서는 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이러한 시스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전부 다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특히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문서를 표준화해가지고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하고 수신하는 그런 정보 전달 체계죠. 사실 EDI가 좀 활성화되는 배경은요,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할 때는 국가 간에, 기업 간에 서류가 많잖아요. 그 서류를 보내서 다시 도달하고 이런 과정 굉장히 복잡하죠. 또 종이 수백 페이지 출력해가지고 뭐 계약서 만들고 그러지 말자. 우리 전자문서를 가지고 우리 서로 거래 규정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거래하자. 그래서 그 4번에 나와 있는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등 각종 무역 관련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변경,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거래처에 전송한다. 그래서 단순히 페이퍼레스라고 하는데 종이 서류를 추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수발주상의 착오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 입력이나 문서 작성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서 물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을 접근했을 때 EDI가 왜 필요하냐? 그런 종이로 했을 때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EDI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필요성은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예. 여러 가지 쭉쭉쭉 내용 있죠. 종이 서류 한계가 있다.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 구축을 해야 되고요. 빠른 처리가 돼야 되고요. 신속한 처리죠. 3번에 이제 XML EDI인데요. 이제 기존의 EDI는 전자 문서잖아요. 전자 신호가 되면 다 됐는데 XML은 좀 더 웹에 기반한 그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잖아요. 이 XML이 마크업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래밍까지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웹 EDI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전자 신호 정기적인 걸로 통신이 다 됐지만 그죠? 이메일로 되고 뭐 다 웹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XML EDI다. 요게 이제 출제가 몇 번 됐죠. 그러니까 전통적 EDI하고 XML EDI하고 내용을 하나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도 거의 여러분들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EDI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EDI 전혀 다르다. 그래서 Extensible Markup
extensible 마크업 랭귀지예요. 확장된 마크업 언어다. 그래서 확장성, 상호 운영성이 뛰어납니다. 어떤 것보다? 전통적인 EDI보다 어떤 게 나은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게 더 낫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해둔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서입니다. XML. 자, 4번에 나와 있는 효과.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효과인데 부정적이거나 단점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QR. 구축 및 활용. 자, QR은 우리 SCM을 학습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의류 분야의, 그러니까 섬유 의류 산업에서의 SCM이에요. 여러분, SCM은 뭡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거죠. 맞추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경로상에서 공급사슬 해서 소비자로 가는 흐름과 생산자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또 여기에 원자재, 납품, 뭐 있겠죠. 자재, 원료, 공급상에서, 망상에서 소비자의 실제 수요가 정확하게 맞아야 생산자도 로스 없이, 낭비 없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자는 공급망상의 그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QR은 SCM인데 의류 섬유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SCM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혼자서 움직이면 안 되고 어떻게? 전체 공급 사슬, 공급망에서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시스템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대응하자. 소비자도 좋고 참여하는 물류 유통업체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거예요. 낭비 없이 생산하고 잘 팔리고 그리고 언제 팔릴지 알게 되고 어떠한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그 주기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자, QR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 넘기면 비교가 나와 있어요. 사실 ECR하고 비교가 많이 들은 부분인데 거기 5번이 나와 있죠. 5번에 비교. ECR은 뭡니까? 식품 분야에, 그렇죠. 식품 분야에 SCM이잖아요. 그죠? ECR.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 같은 말이에요. 퀵 레스폰스. 컨슈머. 효율적으로 대응하자. efficient죠. efficient 컨슈머 레스폰스, 레스폰스.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SCM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고객 만족 극대화는 잘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의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예전에는 조금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출제 빈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내용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R 시스템 ECR 비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과 의류의 비교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해하는데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표로 마지막 부분 7번이죠. 7번 다음에 표로 산업, 회전율, 필요성, 주안점, 활용 기술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적중 예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뭐 주요 그런 기술 부분들이 저 뒤에 디지털 기술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뭐 클라우드, 뭐 핀테크, 블록체인 등등 다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바코드, 포인트 오브 세일즈, 포스, QR, EDI 이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왜 필요한지 효과 이 정도 선에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 포스 시스템 구성기기로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터미널, 스토어 컨트롤러, 스캐너.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죠? 1번,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네요. 예. 전자서명, USB 메모리는 구성기기가 아니에요. 2번, 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유통업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처리 속도 개선하고, 업무에서 오를 줄 수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다. 시계열 자료 가능하죠. 주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시간 단위도 될 수 있고요. 또 특정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죠.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바코드로 입력된 정보와 고객 정보의 연결을 금지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개인 고객의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 있죠. 매장에 가면 스토어 컨트롤러 메인 서버가 있단 말이죠. 누가 구매했는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아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GS1 표준 식별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GS1은요, 글로벌 스탠다드 넘버 1의 줄임말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 넘버 1. 자,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에서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바코드 담당 관리하는 기관. 식별 코드는 숫자나 문자의 열로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하는 데 활용한다. 맞습니다. 하나의 상품에 대한 GS1 표준 식별 코드는 전세적으로 유일합니다. 맞아요. A 아이스크림 맛의 오렌지 맛을 신규 상품으로 출시할 경우 고유 식별 코드가 부여돼야 한다. 맞아요.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 코드예요. 공통 상품 코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키지도 또 달리 하나의 바코드가 부여됩니다. 4번. 상품의 채적 정보 또는 총 중량의 변화가 5% 이하인 경우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건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도 무방합니다. 5번. 상품 홍보 또는 이벤트를 위해 특정 기간을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특정 기간에 어떤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번에 우리 어떤 상품들 묶어가지고 묶음 판매. 그러면 이것도 포스 찍으려면 바코드를 부여해야 되죠. 자,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번. 바코드 인쇄 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낭비하세요. 그냥 문제 자체를 통으로. 4번 정답인데요. 1번이죠. 일반적으로 소매 상품의 경우 상품의 뒷면 좌측 하단이 아니라 상품의 뒷면 우측 하단이야. 이거 기억하세요. 좌측 아니에요. 좌하 아니다. 우측 하단이다.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이거 바코드 때문에 인쇄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한다? 이건 시간적으로 될 수 없고요. 이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마찬가지로 그냥 확인해서 그거 찾아가서 문제 내 거로 만들면 돼요. 다음 5번 문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이 환경에 해로운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환경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린워시라고 합니다. 그린워시. 실제 기업이 친환경이지 않은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벌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가 항상 푸르게 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인처럼 막. 그리고 녹색 분칠이라고 합니다. 녹색 분칠.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얘기를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워싱. 우리 대형마트가 친환경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장 가면 상추 같은 있잖아요. 채소, 쌈 그런 종류를 수직적 농장, 태양광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형마트 상품을 운반하려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센터에.
대기, 오염가스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매장 가면은 친환경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치 친환경 것처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죠. 다음 7번 문제. 아니요, 7번이 아니죠. 6번 문제죠. 포스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1번. SKU. SK는 스탁 키핑 유닛이에요. 스탁. 재고 유지 단위예요. 그래서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상품 판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하나하나. 양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다 하나하나예요. 다 SK예요. 생수, 250ml, 500ml, 700ml, 1리터. 다 각각의 SKU. 바코드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것은 SKU가 아니고, 바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SKU, 스크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 정보 및 영업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배치. 앞하고 뒤가 안 맞아, 내용이. 배치가 뭐예요, 여러분? 배치 일괄이라는, 이건 일괄이라는 뜻이죠, 일괄. 실시간 처리지. 일괄 모아서 하는 거잖아. 일괄 처리.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시스템.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 포인트 오브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7번. 7번은 EDI네요. 그래서 앞에 주요 정보와 유통 기술 모든 문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도록 문제를 실었습니다. 자,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의 활용 이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2번, 3번, 4번 다 맞아요. 근데 5번 보세요. 전자 기반 프로세스를 문서 기반 프로세스로 바뀌었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네. 전자 기반 프로세스가 아니라 문서 기반 프로세스를 전자 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바뀌었죠. 앞하고 뒤가. 자, 이런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말 좀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한두 문제 있어요. 이어서 8번.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소스 마킹은 생산자가, 제조업체가 생산하면서 직접 하는 거고, 인스토어는 스토어의 점포 내에서 하는 것이죠. 특히 인스토어 마킹은 과일, 농산물에 주요 사용됩니다. 소분해가지고 라벨링 하는 것이죠. 4번 틀렸네요, 벌써. 네. 소스 마킹은 과일이나 농산물, 인스토어 마킹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9번. 유통업체의 QR 물류 시스템 도입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긍정, 부정, 장점, 단점, 이것만 조금 구분하더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하지만 용어 자체도 나올 수 있죠. 5번이 그러네요. 여러분, 풀 방식에서 푸시 방식으로 개선되었대요. 푸시는 밀어내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푸시는. 풀은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재고 관리할 때 생산자가 막 밀어내면 소매상에서 어땠습니까? 죽어요. 소매상이 필요할 때 주문해가지고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푸시에서 풀로 바뀌었지 풀에서 푸시로 바뀐 게 아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럼 적중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봤죠? 그러면 2장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